BMW가 한 1억 언저리에서는 되게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가 많고 2억이 넘어간다면 약간 애매하지 않냐라는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힘들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BMW도 알았는지 미친 할인을 보여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처음에 XM이 한 2억 3천이니까 할인을 한다고 해도 한 3천만 원만 해줘도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해주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BMW 기가 막히지? 이거 BMW 어떻게 사야 돼? BMW 할인이 맨날 막히잖아요. 맨날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거 어디서 사야 되지 고민하는 분들, 수입차 비교 견적 신차 출고 어디요? 차 구매 길잡이 참앱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아니 BMW 찾았어, 참앱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야, 참 오늘도 엄청난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전에 XM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왜 또 XM을 가지고 왔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색깔이 달라서? 아니면 새로운 트림이 나와서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 아니라면 지금 연식이 바뀐 25년형이 나와서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그것도 아주 큰 게 달라졌죠. 과연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차를 봤을 때 혹은 차를 구매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디자인? 뭐 브랜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이 차를 봤을 때 이 차가 관심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격이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XM이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일단은 BMW에서 내연기관의 끝판왕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653마력에 81토크가 넘어가는 출력적인 부분만 봐서도 엄청난 괴물딱지 같은 녀석이죠. 게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만 주행 가는 거리도 62km나 됩니다.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한 20에서 30km, 뭐 많으면 40km만 타도 많이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XM 같은 경우에는 29.5kW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주행거리도 전기 모터로만 꽤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충전 속도는 7kW 정도 받아내거든요. 보통 완속 충전기가 한 10에서 11km 정도까지 받아주는데 거기까지 받아주는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XM은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 다 떠나서 대부분의 그 대중의 XM 평가는 어땠어요? 야, 이거 우주명 차다,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SUV가 나왔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저희도 차만 놓고 보면 괜찮다, 좋게 얘기하면 한없이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약간 어정쩡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되게 엇갈렸는데 갑자기 다시 리뷰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할인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맨 처음에 나왔던 XM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격 때문이거든요. 차 좋은 거 알아. 아니 653마력에 토크가 81이에요. 게다가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도심에서 출퇴근했을 때 기름값 많이 들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전기 모터로만 주행해도 되고, 내가 좀 더 뭔가 파워풀한 주행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653마력을 쓸 수 있는 이 출력을 보여주죠. 하지만 신차 가격이 2억 한 3천 되거든요. 그럼 2억 3천이면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차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레인지로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있어요? GLS 중고로까지 넘어간다면 정말 많지만 진짜 2억 3천이라는 금액을 주고 살만한 매력이 있냐라고 접근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긴 해요. BMW가 한 1억 언저리에서는 되게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가 많고 2억이 넘어간다면 약간 애매하지 않냐라는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힘들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BMW도 알았는지 미친 할인을 보여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처음에 XM이 한 2억 3천이니까 할인을 한다고 해도 한 3천만 원만 해줘도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4,800을 해주고요. 24년형 같은 경우에는 3,700 정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재구매, 트레이드인 이런 거 할인을 다 받게 된다면
1억 6천원짜리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할인이 뭐 재구매, 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제 출고하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알아봐야 되지만 이 XM이 2억 3천이 때는 비쌌지만 1억 6천이라고 하면은 아니 이 정도 압도적인 존재감에 650마력이 넘어가는 스펙에 게다가 무엇보다 도로에 많이 없어요. 시소성까지 가지고 있는 이 BMW의 멧돼지 같은 녀석 XM, 오늘 1억 6천이라는 우리 또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M에 관심 있는 분들 저희가 고정 댓글 그리고 참여번호 연락을 주시면 이 XM 잘 살 수 있게 우리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차를 사봤지만 정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할인이 막 갑자기 얘는 막 4,800인데 갑자기 얘가 5,000에서 6,000에 준대. 그러면 야 얘가 많이 해주니까 얘가 할인 싼 거다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꼭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이자가 비싸다든지 신용도가 안 나와서 뭐래서 못 사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어디서? 참앱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꼭 참앱에서 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견적도 받아보고 아 요런 시스템이구나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억 3천이라는 금액을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왜 사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1억 6천이라 그러면 사실 대안이 없어요. 야, 이 금액에 이 정도 존재감을 보여주는 차를 또 어디서 구할 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XM을 시작으로 아이코닉 글로우, 제이시코 코군형이 들어간 이 불빛, 이 BMW 상징이거든요. 약간 밈으로 BMW는 페리나 풀체인지 할 때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커진 거에 진짜 최종 종착역이 바로 XM이라고 보시면 돼요. XM 자체가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디자인 하나하나 보면요 엄청 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콘도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런 비싼 차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차 구매할 때 디자인, 브랜드가 그리고 가격 뭐 이런 거 중요한 것처럼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런 고가의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차에 대한 존재감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XM은 덩치가 되게 크니까 일단 하나하나 뭐 보면 엄청 커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도로에 딱 나오면 존재감이 압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도로에 주행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내 시선에 걸리는 압도적인 녀석이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딱 보니까 XM이더라고. 그만큼 존재감이 하나 끝나는 차긴 합니다. 근데 XM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애매한 느낌도 좀 있지 않아요? 원래 애초에 이게 위장막을 덮고 테스트카가 돌아다닐 때 명칭이 XM이 맨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뭐 X7이 있으니까 X9 혹은 X8 뭐 요 정도로 이름을 고민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XM도 뭔가 강렬하고 딱 네이밍이 귀에 쏙 박히는 느낌도 있지만 X9이라고 했다면 상징성으로 딱 봤을 때 아 X7의 상위 모델이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물론 XM이라는 것도 그냥 말 그대로 X 시리즈의 M의 끝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나쁘진 않지만 결국 이 XM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X5M을 살 수 있는 가격에 XM을 살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게다가 스펙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존재감을 딱 놓고 본다면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루스와 경쟁해도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 2억 3천일 때는 야 이거 살 바에는 우루스 중고 사지 했는데 우루스 중고도 2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1억 6천에 우루스만큼에 대한 존재감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이나 리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 했지만 우리가 1억 6천이라는 시선에서 다시 한번 차를 둘러보면은 아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어요. 게다가 독특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보면 이 중간 위에도 막혀 있고 여기도 좀 막혀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썬팅이나 틴팅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실내가 안 보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거 틴팅을 안 하기 때문에 안에가 다 보여요. 그러면 트렁크에 무슨 짐이 실려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XM은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커버로 되어 있어서 안에 무엇을 넣는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C필러의 이 실루엣을 보면 어때요? 쿠페형처럼 살짝 슬림하게 C필러가 꺾여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C필러가 쿠페처럼 꺾여 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언가 XM을 봤을 때 차가 되게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 길이부터 시작해서 이 쿼터 글라스의 이 디자인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길고 낮기 때문에 야 뭔가 차가 길어 보이는데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라는 것들이 이 측면 라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휘아치 클래딩도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 블랙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독특한 이 벨트 라인 딱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 XM 이런 요소들을 본다면 XM은 화려하면서도 럭셔리한 정말 BMW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간 이 SUV이긴 하거든요. 보면은 테일램프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가 되게 압도적이죠. 기존에 나와있던 X 시리즈랑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뭐 X5, X6, X7과는 다른 XM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자인도 평범하지가 않아요, 사실 보면은. 게다가 이 머플러만 봐도 이 차의 퍼포먼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로백이냐 뭐 마력이냐 이런 거 체감이 되기보다는 그냥 이런 정도 수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외관에 봤을 때 머플러 딱 보면은요 지금 네 발이잖아요. 따발총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 어때요? 머플러가 히든 머플러 타입이라 해가지고 약간 가짜잖아요. XM 자체가 워낙 출력이 높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차다 보니까 가변 플랩이 들어가 있어요. 요 지금 머플러가 두 개인데 위에는 상시로 열려 있는 머플러고요. 밑에 보면은 닫혀 있어요. 이거는 고RPM이라든지 모드 변경에 따라서 이 가변이 열려가지고 좀 더 강한 배기음이 나오게끔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브레이크 등을 밟았을 때 이렇게 얇게 들어오지만 방향지등을 켰을 때는 과연 어떨까요? 방향지등을 키면 이런 식으로 점등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헤드램프나 테일램프에 방향지등이 들어가면 그 안쪽에 있는 좀 선이 굵은 그런 이렇게 방향지등이 나오는데 XM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램프 자체가 얇아요. 이게 지금 잘 보일까? 얇잖아요. 그럼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밝기가 멀리서도 생각보다 잘 들어옵니다. 물론 크면 눈에 좀 잘 들어오긴 하죠. 하지만 얇게 해가지고 그 광량을 밝히면 멀리서도 잘 보인다는 거죠. 불필요한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슬림하게 압축한 게 이 X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 위에가 헤드램프가 아니냐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에는 이제 DRL이에요. 이게 DRL이고 이 밑에가 헤드램프로 바뀌는 거죠. 방향지시등을 키면 이 위에 DRL이었던 게 방향지시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을 걸면 이렇게 아이코닉 블로우의 존재감이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XM이라는 차는요 외관도 외관이지만 이 엔진이 진짜 포인트예요. 엔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BMW를 좋아하는 분들은 엔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지금 XM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은 과연 뭘까요? 사실 들어가 있는 요소들만 보면 좋은 거 다 집어넣었어요. S68이라는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이 S68 엔진을 사용하는 차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후덜덜합니다. 뭐 X5M, X6M, 그 다음에 X7M60i 같은 하이엔드 최상에 있는 모델에만 들어가는 엔진이 바로 이 S68 엔진이죠. 근데 그런 퍼포먼스 높은 엔진에 플러스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그냥 보조 역할만 해주는 약간 그냥 소스 첨가만 해주는 마일드가 들어가고요. 이 XM에는 S68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레인지로버의 SV차, 걔도 요거 S68 엔진 넣어요. 근데 걔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 S68 엔진은 이전에 나왔던 그 S63 엔진을 개량해서 만든 엔진이거든요. 요즘에 막 다운 사이징 한다고 막 6기통 내려가고 막 6기통에서 4기통 내려가고 하는데 BMW는 아직 8기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량을 했지만 완성도가 워낙 높았던 S63 엔진을 S68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중의 평가가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N엔진에서 나왔던 그런 단점들을 개선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나가는 그 부드러운 엔진 핸들 질감은 주행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XM이라는 차가 과연 2열은 어떠냐? X5M, X6M과 비교했을 땐 제일 편합니다. 제일 넓기도 해요. 물론 X7까지 넘어간다면 XM이 좀 더 활용성이 있기는 한데 XM도 절대 뒤처지지가 않아요. 정말 X9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될 정도로 패밀리카로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입니다. 얘가 진짜 1억 6천이라면 진짜 괜찮은 가격이라는 거죠. 자, 위에 보면 어때요? 진짜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퀼팅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야, 뭔가 동굴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시동을 했을 때는 M의 컬러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또 하나의 유니크한 느낌을 살려주는 거죠. 딱 실내 타자마자 드는 첫 번째 생각, 우와, 고급스럽다. 웬만한 좋은 차들은 대부분 다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XM은 한 차원 더 높은 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 수납함 여기 앞에도 가죽으로 써놨고요. 2열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막 푹신푹신하다? 당연히 푹신푹신합니다. 이게 지금 폼이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이 시트가 볼록 솟아나오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딱 앉았을 때 드는 생각은 집에 있는 소파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착자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열선 시트가 있기는 한데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소재 하나하나 보면은 손이 닿는 모든 부분이 다 가죽으로 쌓아놨어요. 도어 트림 요 부분 보통 이렇게 폼 두툼하게 안 하거든요. 가죽으로만 쌓아도 되게 잘했다, 고급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 도어 트림의 가죽도 굉장히 두툼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 상단 손잡이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거죠. 게다가 독일차는 1억 언저리, 그러니까 2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 B필러나 A필러 위에 루프에 들어가는 소재가 좀 저렴한 거 씁니다. 블랙 헤드라이닝이래 가지고 패브릭에서 좀 색깔 바뀐 거 요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XM은 2억이 넘어가는 진짜 비싼 차라서 A, B필러 루프까지 알칸트라 혹은 가죽 소재가 들어간 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안전벨트도 이런 식으로 M의 스티칭이 들어가 있고요. 자, 단순히 실내가 고급스럽고 2열이 넓다, 이게 이 XM의 매력이 아니에요. 주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A필러, B필러 이런 부분들이 알칸트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 자체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이지와 브라운의 투톤이잖아요. 이 XM이 실내 조합도 굉장히 화려해요. 검정색 막 이런 것만 사지 말고 굉장히 화려한 조합의 시트도 많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면 여러 가지 시트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광이면은 그러니까 정면에서 햇빛이 쨍하게 들어올 때 반사돼 가지고 눈이 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시보드 상단도 그렇고 이 도어 쪽도 그렇고 반무광처럼 클레이가 안 올라간 카본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앰비언트 모드 등도 은은하게 감싸고 있어서 차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이 디스플레이요. 지금 현대기아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GV70과 GV80 리뷰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뭔가 좀 배치가 운전자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위치로 좀 전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요 중간 있죠. 요 중간 센터 디스플레이가 평평하거나 아니면은 조수석처럼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디스플레이 끝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XM 같은 경우 운전자 쪽 위주로 약간 라운지져 있어서 전 구간이 다 잘 보여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무선으로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연동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보통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 가지나 뭐 많아야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BMW는 굉장히 다양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찐 M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M 모드 누르면은 내가 이거를 그냥 일반 로드나 스포츠 모드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M을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세팅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스티어링, 브레이크, 뭐 차체, 사운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이거 조절할 수 있다라 그러면 내가 이걸 탈 때 이게 굳이 뭐 필요하냐?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차를 진짜 잘 알고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대박이다, 이런 거 없다, 이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 소비자분들에서는 이거 큰 차이를 아마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렵고 상관없이 그냥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려도 충분합니다. 사운드 역시도 엄청나요. 계기판도 M 전용 계기판이 들어가고 기어봉도 M 전용 들어갑니다. 진짜 M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M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내연기관, 전기 모터, 마찬가지로 끝판왕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좋은 게, 내연기관 기존에 BMW가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퍼포먼스도 BMW로 잘 만들었고, 근데 이번에 전기차 막 개발하면서 전기차도 막 이제 좋은 것들 많이 들어가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완성도까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2억 3천이 넘어가는 차니까 당연히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딱 주행을 해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에어서스가 안 들어갑니다. 다 그 M 전용 그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세팅 자체를 꽤 훌륭하게 놨어요.
그러니까 주행을 했을 때도 노면으로 들어오는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좀 불필요한 움직임들을 최대한 걸러주기는 하죠. 근데 얘 휠 사이즈가 23인치인가 그래요. 엄청 커요. 20인치만 해도 엄청 크다고 하는데 얘는 23인치가 들어가서 휠이 워낙 크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충격들을 걸러준다고 해도 아예 100% 다 걸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큰 충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러주려고 해요. 노면이 어느 정도 그렇게 좀 평평한 곳을 지날 때는 그렇게 실내로 유입되거나 뭔가 이게 차가 좀 붕 떠 있는 듯한 약간 되게 주행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은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게 얘는 M이에요. M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편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감이 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스포츠 모드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컴포트로 다 바꿔놨거든요. 물론 좀 충전하려고 회생제동 맥스로 좀 바꿔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포티한 성향이 굉장히 강한 차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승차감이 네가 편하다라고 부드럽다고 했는데 아니 XM을 한 번쯤 운전해 보셨던 분들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내가 운전했을 때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야 내가 운전했을 때 되게 이거 물렁물렁 했는데 이거 뭐가 맞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거는 그 운전한 분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르냐? M을 타보셨던 분들은 XM을 운전했을 때 차 세팅 자체가 왜 이렇게 물렁물렁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M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분들, 그러니까 M 자체에 관심 없고 처음 타보셨던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XM 자체가 플래그십 SUV예요. 그래서 되게 나름 다양한 소비자분들을 잡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뭐 X5M이나 X6M 타보면 이거 진짜 딱딱해서 못합니다. 일상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걸 체감을 해요. 아니 물론 넓고 출력 좋고 이래서 탈 수 있지 않냐라지만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들이 너무 세가지고 좀 타다 보면 짜증나, 왜 이렇게 차가 딱딱해, 왜 승차감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불편한 게 바로 X5M이나 X6M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차를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뭔가 좀 대중적이면서도 전차 M과 내연기관에 뭔가 다 모든 기술력들이 들어가 있는 차야. 근데 매니아들만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넣어주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 M이지만 부드러운 승차감, 나름 편한 주행감을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좋게 이야기하면은 야 여러 가지 매력이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야 그럼 이도저도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 지금 자 우리가 M 모드로 바꾸면 일반 모드에서는 나름 이렇게 부드럽지만 스포츠 모드 바꾸면 차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도 말도 안 되게 즉각적으로 바뀌어요. 모드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죠. 독일 3사 중에 이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한 브랜드가 BMW예요. 벤츠도 물론 뚜렷하긴 하지만 BMW가 유독 이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거든요. 게다가 이 변속을 했을 때 변속 충격 훌륭하게 만들어놨어요. 변속 충격이 좀 잘못되면은 되게 불편한 느낌만 드는데 자 XM은 이런 식으로 주행하다가 쿵 이런 식으로 변속 충격을 운전자가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느낌도 꽤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사운드도 훌륭하고, 왜냐면 사운드는 제 사촌 친척 한스 짐머 형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운드 훌륭해요. 그리고 652마력의 퍼포먼스, 사실 이거를 일반 소비자분들이 다 느끼기에는 공도에선 한계가 있지만 이런 높은 출력이 언제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튀어나갔을 때, 짧은 구간에서 폭발적인 힘으로 치고 나갈 때가 바로 이제 운전의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좋게 표현했을 때고,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긴 하지만 편안함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X5M이나 X6M에서 주는 그런 쫀득하고 쫄깃한 이런 느낌은 조금 물렁물렁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주행했을 때 꽤나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XM 자체가 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민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꽤나 민첩해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주행을 해도 차가 다 알아서 준다는 거죠. 내가 운전을 조금 못하더라도 그냥 차가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운전을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이 XM의 포인트예요. X5M이나 X6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내가 다루기 힘든 멧돼지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주행하는데 거동하기 좀 힘들 정도로 제어가 좀 잘 안 된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XM은 아니에요.
더 높고 더 파워풀하지만 더 무겁지만 차가 알아서 해줍니다. 제어를 꽤 잘해줘요. 이런 부분들이 XM을 다들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매콤한 맛 보고 싶다, 좀 더 강력한 거 보고 싶다, 요즘에 이거 M 모드로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어요. 요러면 또 성향이 더 달라집니다. 팝콘 사운드나 이런 변속 충격도 훨씬 더 강하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드도 있어요. M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주행에 이제 적절히 조화를 줘서 연비 주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바뀝니다. 아까 우리가 M 모드,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전기 모터가 주행 퍼포먼스의 모든 역할이 다 들어간 그런 모드라고 보면 되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전기 모터가 주행 연비에 도움을 되는 거죠.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그냥 자동 변속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물리는 것처럼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올라가죠. 이러면 꽤 승차감도 편하고 주행감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렉트릭 모드라고 있어요. 전기차처럼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100km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얘는 140km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로만 62km 정도 가니까 지금 EV 모드로만 가는 거거든요. 집밥에 있는 분들은 그냥 충전하고 그냥 전기차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난 게 엔진 도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액티브 사운드예요.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는데 액티브 사운드로 이 엔진 사운드가 느껴지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물론 지금 이제 제가 또 전기 모터 저 배터리 다 쓰면은 이제 다시 엔진이 개입을 하기는 하는데, 도심에서는 이 일렉트릭 모드로 충분히 주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29.5kg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완속 충전기가 7kWh까지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충전하면은 완전히 충전이 가능하긴 합니다. 주행으로만 충전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충전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참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요. 보통 한 가지만 되게 포커스를 맞춰주거든요. 스포티하면 스포티한 거, 아니면은 뭐 편하면 편한 거, 이런데 XM은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정쩡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좋게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차가 이 XM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XM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XM이 나왔을 때 이 금액 주고 사기에는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한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할인이 들어가서 1억 중반이다. 꽤 잘 나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도로에 간간히 한두 대씩 보이는데 1억 한 6천이라면 진짜 이 정도 금액에 이 구성 사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으니까 가까운 뭐 BMW 전시장 가셔도 되고, 나 좀 진짜 믿고 좀 사고 싶은데 눈탱이 안 나가는 데 없나,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여부로 연락 주세요. 제가 얼굴 걸고 하는데 뒤통수 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M을 구매하려고 하는 뭐 신차, 리스, 뭐 장기 렌트 구매하고 싶은 분들, 특히 법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할인이 들어가니까 법인 고객분들은 참여부로 많이 연락 주시면 신차 구매의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신차 구매의 길잡이 참여부로 연락 주십시오. 영상 많이 볼게요.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 알파브라보 신상 초경량 에어건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0g대밖에 안되는 초경량 가벼운 무게인데도 초강력 파워를 가진 에어건인데요. 투인원 에어건이라 청소기로도 활용 가능해서 간단한 청소나 자동차 먼지 제거도 엄청 좋아요. 지금 구매하면 다양한 노즐 전부 포함한 13가지 구성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 가서 매트에 바람 넣거나 불 지피는 것도 싹 가능. 드라이어 노즐도 같이 들어있어서 머리 말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초고급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BLDC 모터가 달려있어서 흡입력도 에어도 엄청 세요.